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대목장 최영민이죠. 추석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종갓집 안채 마루에 앉아 향나무를 깎았어요. 재래에 쓸 향이었습니다. 칼날이 나무결을 따라 미끄러지는 감촉이 좋았죠. 이 손맛을 아는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될까요?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민씨, 이 향 냄새가 우리 집안을 지탱해 온 자부심인 걸세. 돌아가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에요. 하지만 추석만 되면 이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전통이니까요. 제가 지켜온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어요. 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죠. 전도 직접 부쳤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깼어요. 상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면 함께 절을 올리겠죠. 손주 녀석도 데려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10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고속도로예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아들 현재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바쁜 세상이니까요. 이해해야죠. 오후 2시쯤 됐을까요? 현대식 외제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아들과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손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어디 있냐? 제가 먼저 물었죠. 아, 그 애는 처가에 두고 왔어요. 애 엄마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지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추석인데 손주를 처가에 두고 왔다고요? 제가 준비한 제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밥은 먹고 왔냐? 네, 휴게소에서 먹었어요. 아버님이 준비하실까 봐 미리 해결했죠. 지영의 말투에는 배려라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준비한 음식을 귀찮아하는 느낌이었죠. 상을 보던 지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님, 요즘 누가 이런 고루한 제사를 지낸대요? 차례상도 간소화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고루하다고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문의 전통이 고루한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현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죠. 제 아들이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들이 아내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겨. 저녁이 됐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지영은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정성이라곤 없었죠. 현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상 앞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건축 쪽으로요. 그런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명의를 저희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효도 증여 계약서예요. 세금도 안 나오고 아버님도 계속 여기 사시는 거예요. 효도 증여라고요? 제 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천천히 읽었죠. 한 줄 한 줄 읽다가 멈췄어요. 부양 조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죠. 이건 안 된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의 가문의 근본이다. 담보로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지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녀가 다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죠. 이미 저희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저번에 주신 인감으로 다 처리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종갓집의 소유자란에 최현재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죠. 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현재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들을 봤습니다. 현재는 고개만 더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죠. 비겁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었나요?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세금도 아끼고요. 지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집을 이렇게 가볍게 말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대목장 면장,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잠금장치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끊어내는 것 같았어요. 텅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추석 밤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무형문화재급 장인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게 배신의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죠. 현금은 3만원 정도였습니다. 카드는 있었지만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아들이 명의를 가져갔으니 언제 정치될지 모르니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옆구리에 낀 대목장 면장이 느껴졌죠. 이 종이 한 장이 제 전부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기술과 명예가 담긴 증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해가 떴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죠. 공원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옷이 남루해도 내 정신은 흐트러질 수 없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장인의 자존심이었어요. 이것만은 지켜야 했죠. 낮에는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건축 전문 도서관이었어요. 이곳이라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오래된 건축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손때 묻은 고서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책들 사이에 파묻혔습니다. 한옥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처마의 곡선, 기둥의 간격, 석가래의 각도까지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또 봤죠. 제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르신, 차 한 잔 드릴까요? 젊은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녹차를 내밀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사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책상에 놓고 갔습니다.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죠. 저녁이 됐습니다.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24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도서관과 카페를 오가며 버텼습니다. 가진 돈이 점점 줄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갑에 남은 돈이 5,000원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가? 두려웠어요. 6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았죠. 건축고서를 펼쳤어요. 조선시대 궁궐 건축기법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집중하려 했지만 잘 안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 사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차와 함께 샌드위치도 있었어요. 제 점심인데 너무 많아서요. 같이 드실래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다할 수 없었죠. 배가 고팠으니까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었죠. 사람의 온기였어요. 아직 이 세상에 제게 손 내미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건축 쪽 일하세요? 사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에 했습니다. 짧게 대답했죠.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르신이 보시는 책들이 다 전문가용이더라고요. 일반인은 잘 안 보는 책들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존중하는 눈빛이었죠. 뭘 좀 압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이 책들 정리만 하는데도 어려워 죽겠거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위로가 됐어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화였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다시 카페로 갔어요. 이젠 커피도 못 샀습니다. 그냥 물만 달라고 했죠.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전화가 올 리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깐 망설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태호입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누군지 몰랐죠. 태호요? 누구시죠? 선생님, 일이 잘못됐습니다. 명문 한옥 프로젝트 도면이 유출됐어요.
최 이사가 전부 경쟁사에 넘겼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잠깐만요. 저는 최영민인데 당신이 찾는 사람이. 맞아요, 최 선생님. 어떡하죠? 1년 동안 준비한 게 다 날아갔어요.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분명했죠. 하지만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제가 겪은 배신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마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이 진정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도면이 유출됐다고 끝이 아니야. 기둥이 무너져도 도면만 있으면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이거든. 정말요? 하지만 저희 도면은 이미. 자네가 직접 만든 도면인가? 네,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그럼 됐네. 머릿속에 다 있잖아. 종이가 없어졌다고 기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청년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진정되네요. 혹시 제가 직접 찾아뵐 수 있을까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뭘 조언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바닥이었는걸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제 젊은 시절이 보였거든요. 내일 오후 2시 시립건축도서관 전통건축서적 코너로 오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게 작은 희망을 준 겁니다. 내일 만날 그 청년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점점 붐볐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죠. 저는 구석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졸음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쫓겨날 테니까요. 화장실로 갔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이 처참했습니다. 눈두덩이 꺼졌어요. 땀도 푹 들어갔죠. 버텨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 청년을 만나야 했어요. 초라한 모습은 보일 수 없었죠. 동이 텄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해를 봤죠. 따뜻했어요. 가을 햇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잠깐이나마 편안했어요. 공원 화장실로 갔습니다. 면도를 했어요. 일회용 면도기는 며칠 전에 샀던 겁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요. 거품 없이 물만 묻혀서 밀었죠.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깔끔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옷을 털었습니다. 주름을 손으로 펴봤어요. 완벽하진 않았죠.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두도 닦았어요. 휴지에 침을 묻혀서요. 장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흐트러질 순 없었죠. 옷이 남루해도 내 정신은 흐트러질 수 없다.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사람 꼴은 됐더군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서관은 9시에 열었어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죠. 공원을 걸었습니다. 운동 삼아서요. 몸을 움직이니 정신이 맑아졌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모두가 바쁜 아침이었어요.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9시가 됐어요.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갔죠. 익숙한 자리로 갔어요. 전통 건축 서적 코너였습니다. 청년과 약속한 곳이었죠. 책을 펼쳤습니다. 한옥의 기둥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집중하려 했죠. 하지만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가 기다려졌거든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 사서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인사했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달라 보이세요. 뭔가 기대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만남이길 바랄게요. 그녀가 사라졌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고마웠죠. 정오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물만 마셨어요. 배를 채우려고요. 1시가 됐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죠. 청년이 올까요? 혹시 장난 전화였을까요? 불안했습니다. 1시 반이 됐어요.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책을 가지런히 놓았죠. 옷매무새도 다시 확인했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1시 50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코너로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최영민 선생님이신가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아, 감사합니다. 저 강태호라고 합니다. 그가 깊게 인사했어요. 정중했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어제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밤새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군.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었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께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도서관 근처 한 식당으로 갔어요.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태호가 주문했죠.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정식이었어요. 선생님, 편하게 드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냄새가 좋았죠. 참았던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먹었어요. 급하게 먹으면 보기 흉하니까요.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대목장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대목장이요? 한옥 짓는 분이시잖아요. 대단하세요. 태호의 눈이 더 반짝였어요. 그냥 옛날 기술입니다. 겸손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저도 한옥 관련 일하거든요. 한옥 디자인 스타트업이에요. 회사 이름은 청정제라고 하고요. 청정제요? 네, 맑고 깨끗한 집이란 뜻이에요. 전통 한옥에 현대적 감각을 입히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태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열정이 보였어요. 좋은 청년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핵심 도면이 유출됐어요. 경쟁사에 넘어갔다고 했죠. 네, 믿었던 최 이사가 배신했어요.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표정이었죠.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어요. 힘들겠군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대로 포기 안 할 거예요. 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 겁니다. 잘 생각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 혹시 저희 회사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조언이 필요해요. 저희가 만드는 한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진지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청년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혹시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태호가 회사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따라 나섰죠. 차에 탔습니다. 깨끗한 차였어요. 새 차 냄새가 났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수동이에요. 요즘 뜨는 동네죠. 한옥 카페랑 복합 문화공간 같은 거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거리였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30분쯤 걸렸을까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 같았죠. 여기에요. 태호가 앞장섰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사무실이 나왔죠.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다들 인사드려요. 최영민 선생님이세요. 태호가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갔어요. 벽에 한옥 설계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죠. 현대식으로 각색한 한옥 디자인들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예요. 전통 한옥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거예요.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어요. 설계도를 봤습니다. 꼼꼼히 살폈죠. 기둥의 배치, 처마의 각도, 창문의 크기까지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어떠세요? 태호가 물었어요. 디자인은 좋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약해 보이는군요.
구조요? 기둥 간격이 너무 넓어요. 현대식 넓은 공간을 추구하다 보니 전통 구조를 무시한 겁니다. 제가 지적했죠. 그래도 철골로 보강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한옥이 아니죠. 철골에 의지하는 순간 전통 한옥의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저는 다른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목재 선택이 잘못됐어요. 이건 싸구려 합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최고급 수입 목재예요. 업체에서 보증했어요. 태호가 반박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실물을요? 물론이죠. 창고로 갔습니다. 목재 샘플들이 쌓여 있었어요. 태호가 하나를 꺼냈죠. 이게 저희가 쓸 목재예요.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어요. 표면이 매끈했죠. 냄새를 맡았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났어요. 이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왜요? 겉만 번지르르한 싸구려 합판일 뿐입니다. 한옥의 기둥은 최소 30년 이상 된 국산 소나무를 써야 100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이게 더 저렴하고 가공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나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어요. 장인의 마음도 없죠. 그냥 빨리 지어서 빨리 파는 상품일 뿐입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감정이 실렸죠.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태우가 말없이 목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찾던 분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옥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겉만 흉내내고 있었던 거죠. 태호씨. 부디 저희 회사의 기술 고문이 되어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100년을 버틸 한옥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에서 느껴졌죠. 이 청년은 정말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어나세요, 먼저.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고민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갈 곳 없는 노인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태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제대로 된 한옥을 짓거나 아니면 안 짓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태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저희 청정제의 기술 고문이세요. 기술 고문이라니요? 며칠 전만 해도 거리를 헤매던 제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손을 잡은 순간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희망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이게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울 기회였죠.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청정제 사무실이었죠. 태호가 작은 방 하나를 내줬어요. 고문실이라고 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편하게 쓰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대목장 면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사진도 세웠어요. 이제 여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직원들을 만났어요. 5명이었죠. 디자이너 2, 시공 담당 1, 영업 1, 그리고 팀장이었습니다. 최영민 고문님이세요. 앞으로 저희 기술을 총괄하실 분입니다. 태호가 소개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했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특히 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박준혁 팀장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36쯤 돼 보였습니다. 명문대 건축가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죠. 반갑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새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죠.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주택단지였습니다. 이게 저희 설계안입니다. 박 팀장이 도면을 펼쳤어요. 컴퓨터로 작업한 깔끔한 도면이었죠.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역시 구조가 문제였죠. 기둥 배치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왜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어조였죠.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 원리를 무시한 겁니다. 하지만 구조 계산상 문제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다 검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가 아닙니다. 나무는 살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습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그걸 프로그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현대 건축은 과학입니다. 데이터로 증명해야죠. 박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경험이요? 고모님, 기둥의 하중을 수치로 증명해 주십시오. 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죠.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어색해했습니다. 박 팀장.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고모님 말씀을 들읍시다. 대표님,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일하자는 겁니다. 박 팀장이 불만스러운 표였죠.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뭘요? 장인의 손맛과 경험이 왜 필요한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작업실로 갔어요. 목재들이 쌓여 있었죠. 좋은 소나무를 골랐습니다. 30년은 된 나무였어요. 톱을 들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손에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톱날이 나무를 파고들었죠. 소리가 좋았습니다. 태폐질을 했어요. 나무결을 따라 밀었죠. 얇은 대패밥이 말려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기둥을 깎았습니다. 손맛대로요. 자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으로 했죠.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 부분이었어요. 전통 방식으로요. 못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맞물리게 했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땀이 흘렀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고모님 뭐 하세요? 태호가 들어왔어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제 작품을 보여줬죠. 축소판 한옥 기둥 구조였어요. 대단하세요. 태호가 감탄했습니다. 박 팀장도 불러주세요. 잠시 후 박 팀장이 왔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왔죠. 이게 뭡니까?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결구 모형입니다. 팀장님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컴퓨터로 설계하신 방식대로요. 도전이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좋습니다. 그가 받아들였죠. 이틀이 걸렸습니다. 박 팀장이 모형을 완성했어요. 깔끔했죠. 정확한 치수로 만들어진 모형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박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럼 시험해 볼까요? 태호가 무게추를 가져왔습니다. 하중 시험이었죠. 먼저 박 팀장의 모형에 무게를 올렸어요. 천천히요. 1kg, 2kg, 3kg, 5kg쯤 됐을 때였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틀어지기 시작했죠. 잠깐만요. 박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결국 부분이 벌어졌습니다. 구조가 무너졌죠.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제 모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게를 올렸습니다. 1kg, 2kg, 3kg, 5kg을 넘어섰어요. 10kg까지 올렸습니다. 끄떡없었어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죠. 완벽하게 버텨냈습니다. 이게 장인의 손맛입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나무는 살아있어요. 결을 읽고 숨을 느끼고 그에 맞춰 깎아야 합니다.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박 팀장이 모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고모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장인의 시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박 팀장이 잡았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박 팀장이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나무 고르는 법, 결구 만드는 법, 기둥 세우는 법까지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가르쳤어요. 제가 평생 배운 것들이었죠. 이제 전해줄 때가 된 겁니다. 청정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진짜로 만나는 곳이 됐죠.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무너진 기둥이 다시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청정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죠.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돌았어요. 직접 나무를 만졌죠. 기둥을 다듬고 석가래를 깎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옆에서 배웠어요. 고모님, 이 각도 맞나요? 좀 더 완만하게 하세요. 처마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 나무는 어떤가요? 나이테를 보세요. 촘촘하죠? 좋은 나무입니다. 가르치는 게 즐거웠어요. 젊은이들의 눈빛이 반짝였거든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최영민의 청정제 한옥 시리즈였죠. 전통 공법에 현대 디자인을 입힌 한옥이었어요. 첫 번째 모델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이었죠. 준공식 날이었어요. 선생님, 같이 가시죠. 태호가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어요. 한옥이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처마 곡선이 부드러웠죠. 기둥이 튼튼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루를 밟았죠.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어요. 고모님 덕분입니다. 태호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울렸어요. 맑은 소리였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대로 된 한옥이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모델하우스 소식이 퍼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대목장 최영민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한옥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입니다. 100년을 견디는 집이죠. 할아버지가 짓고 손자가 물려받는 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한옥을 권하시나요? 당연하죠. 한옥은 숨을 쉽니다. 나무가 살아있거든요. 콘크리트 집과는 다르죠.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죠. 고모님, 큰일 났어요. 박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왜요? 주문이 너무 많아요. 이번 달만 15건이에요.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요. 고모님 방식대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고민이 됐습니다. 품질을 지키려면 서두를 수 없었죠. 천천히 합시다.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가 커졌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어요. 10명이 됐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태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급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도 드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셔야 저희 회사가 있는 겁니다. 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할 곳이 있고 가르칠 사람이 있으니까요. 태호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선생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옥을 짓는 거죠. 그게 제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호가 깊게 인사했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무더웠죠. 현장 일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작업하다가 어지러웠죠.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님, 박 팀장이 달려왔어요. 괜찮습니다. 일어서려 했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닙니다. 그냥 좀 쉬면 됩니다. 안 돼요. 박 팀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과로십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왔어요.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좀 쉬세요. 현장은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이 쓰러지시면 저희가 더 곤란해요. 제발 쉬세요. 태호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며칠 쉬었습니다. 몸이 회복됐죠.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체력이 달렸습니다. 나이를 속일 순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죠.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죠.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영민 씨,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다시 일어섰잖아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기술로요. 흐뭇했어요. 박 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고모님, 이번 분기 실적이에요. 어떻습니까? 대박이에요. 작년 대비 300% 성장했어요. 잘 됐군요. 다 고모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겁니다. 고모님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어요.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태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회식 가시죠.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고깃집이었죠. 모두 모였습니다. 청정제의 성공을 위하여. 태호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죠.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행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거리를 헤매던 제가요. 이제는 이렇게 웃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고모님.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무너진 기둥이 완전히 다시 섰습니다. 아니, 더 튼튼한 기둥이 됐죠. 새로운 삶이었어요. 제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청정제는 업계 최고로 올라섰어요. 방송에도 자주 나왔죠. 대목장 최영민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선생님,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요? 네, 응접실에 계세요. 선생님 아드님이라고 하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재가 왔다고요? 며느리도 함께 왔을까요? 응접실 문을 열었어요. 현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도 옆에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어요. 왜 왔느냐?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현재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수척했죠. 앉아라. 현재가 다시 앉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사업이 망했습니다. 현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뻔뻔했습니다. 저를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했죠. 아버지, 제발요. 빚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 파산합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다. 아버지. 현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영이 그를 말렸죠. 여보, 진정해. 지영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언론에 폭로할 겁니다. 폭로? 성공한 사업가 뒤에 숨겨진 진실이요. 아들을 길거리에 내쫓은 비정한 아버지 말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해보시지. 정말 그러실 겁니까? 내가 아들을 내쫓았다고? 너희가 날 내쫓았지.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때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태호가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강태호, 이 회사 대표입니다. 추석날 밤에 아버님을 내쫓은 것이 가족이 할 일입니까?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 회사 고문이시니 제가 상관할 일입니다. 나가주세요. 태호가 보안팀을 불렀어요. 직원 둘이 들어왔죠. 이럴 거예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나갔어요. 지영이 뒤돌아보며 말했죠.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언론에 폭로할 것 같아요.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법적으로요. 저희 회사에 변호사가 있어요. 김 변호사님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고모님, 자초지종을 말씀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추석날일 진명의 이전, 거리로 내몰린 것까지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 이전 과정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제대로 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집값이 얼마였습니까? 8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증여세가 억 단위로 나와요. 제대로 신고했을 리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조사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역시 탈세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2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에 제보하면 추징 고지서가 나갑니다. 거기다 가산세까지 붙으면 3억은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결정했습니다. 복수하시는 겁니까? 태호가 물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죠. 김 변호사가 움직였습니다.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했어요. 증거 서류도 함께 보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태호가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축업자 부부 거액 증여세 탈세 적발. 현재와 지영이었습니다. 사진도 실렸죠.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추징금이 3억 2천만 원이래요. 거기다 사업 실패로 빚까지 있으니. 태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파산하겠군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씁쓸했습니다. 저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태호가 위로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회사에 또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 또 오셨대요. 누가요? 아드님 내외분이요. 이번엔 공장으로 갔대요. 공장으로? 놀랐습니다. 공장에는 중요한 설계 도면들이 보관돼 있었거든요.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공장까지 30분 걸렸죠. 도착하니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고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두 사람이 침입했어요.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뛰었습니다. 창고로 달려갔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와 지영이 있었어요. 설계 도면들을 찍고 있었죠. 멈춰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현재가 뒤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왜 이러느냐.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거 아버지죠? 그건 우리 인생 망쳐놓고 이제 아버지 것도 망가뜨릴 겁니다. 현재가 소리쳤어요. 지영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안 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지영이 불을 붙이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비들이 달려들어 지영을 제압했어요.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죠. 놔요. 놔달라고요. 지영이 발버둥쳤습니다. 경찰 불렀습니다. 경비가 말했어요. 현재가 주저앉았습니다. 울먹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두 사람을 연행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태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시죠. 그래야겠습니다. 공장을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잘못은 반드시 값을 치르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 오실 수 있으세요? 아드님 내외분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와 지영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현재와 눈이 마주쳤죠.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틀었어요. 화면에 공장 창고가 나왔죠. 현재와 지영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면을 찍고 불을 붙이려는 장면까지 선명했어요. 방화 미수와 재물 손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영이 떨고 있었어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제발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야. 아들을 봤어요. 예, 아버지. 너도 할 말 있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
너희는 단순히 내 재산을 훔친 게 아니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미래를 위협했어. 이 땅의 건축 문화를 망치려 했고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아버지 제발. 입 닥쳐. 차갑게 말했죠. 현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변호사. 네 고모님. 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첫째, 종갓집 명의를 즉시 원상복구한다. 넷. 둘째, 탈세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넷. 셋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영원히.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현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럼 너희는 이제 남이다. 내 자식이 아니야. 단호했습니다. 현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형사 고소를 취하하겠다. 거부하면 끝까지 가는 거다. 아버님. 지영이 울부짖었어요. 선택하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지영이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3분쯤 지났을까요? 현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명하시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죠. 사인했습니다. 지영도 그 옆에 이름을 썼어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걷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가도 됩니다. 아버지. 현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죠.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였어요. 종갓집 명의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아갔죠.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쓸쓸했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는 멀쩡했죠. 마루에 앉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집을 되찾았어.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아들은 잃었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울렸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요, 영민 씨.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거였어요. 다음날 태호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시려고요? 아닙니다. 그럼요? 새로운 용도로 쓰려 합니다. 어떤 용도요?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전통 건축을 배우고 쉴 수 있는 곳이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달 동안 작업했습니다. 종갓집을 말끔히 수리했어요. 안채는 교육 공간으로, 사랑채는 숙소로 만들었죠. 현판을 달았습니다. 영민제라고 썼어요. 영원히 백성을 생각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죠.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건축가 학생들, 젊은 건축가들, 청정제 직원들까지요. 영민제를 시작합니다. 제가 선언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전통 건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며 무료입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목장의 기술은 혼자 갖고 갈 게 아니니까요.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장학금 제도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목장 최영민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가난해도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을 돕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젊은이들의 얼굴이 밝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마당에 상을 차렸어요. 다 같이 둘러앉았죠. 건배합시다. 태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영민재와 선생님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외쳤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이었죠. 제가 직접 지은 밥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말했어요. 많이 먹어요. 흐뭇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았어요. 텅 빈 밥상이 아니었죠. 사람들로 가득 찬 밥상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다가왔어요. 고모님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박 팀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고모님.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달도 밝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배신당하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날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웠죠. 영민제 마당에서 추석 만찬을 열었습니다. 청정제 직원들, 영민제 학생들이 모였어요. 제사상도 차렸죠. 돌아가신 선조들께 절을 올립니다. 모두가 함께 절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절이었어요. 일어나세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태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1년 전 그 전화 기억하세요? 잊을 수 없죠. 잘못 걸린 전화였는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웃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래야죠. 아직 가르칠 게 많으니까요. 마당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문은 혈연이 아니라고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새로운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이어진 가문이었죠. 이게 제 마지막 작품이 될 겁니다. 100년을 버틸 기둥이요. 하늘을 봤어요. 달이 환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여보,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답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영민씨. 당신은 진정한 장인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배신으로 시작된 1년이었지만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무너진 종가의 기둥은 다시 섰어요. 아니, 더 튼튼한 기둥이 됐죠. 진정한 가문이 완성된 겁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주세요. 유튜브 롱폼 만들기 산이 4.5